팀에 이런 문제는 없나요? 이런 것 쪽에서는? 바이오 정보가 민감한 개인 정보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얼굴을 찍었다 그러면 우리가 쪽팔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팔리는 거죠. 제 친구 중에 등록이 돼 있는 연사들한테 자동으로 이게 태깅이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러니까 측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다 표준화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 내 신원 정보를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도 많이 개발을 하고 그에 대해서 표준화도 많이 진행을 하고. 그 말씀해주신 기술들 중에 조금 새로운 기술들은 어떤 게 있을까? 뭐 정맥 인식 이런 부분도 조금 그렇죠. 새로운 기술 분야이죠.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널리 많이 안 알려졌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맥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이 바이오 인식 기술 중에서는 손등에 있는 정맥, 이렇게 있는 손등에 있는 정맥하고 손바닥에 있는 정맥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있는 정맥, 지정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고 얘의 원리는 우리가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얘가 이 손 쪽에 있는 그 정맥 패턴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 경우에는 그 정맥 인식 기술 쪽으로 이제 원천 기술 갖고 있는 모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센서 자체가 등치가 크다 보니까 주요 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료만 사용을 해서 많이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그에 반해서 일본이 이 정맥, 그러니까 손바닥 정맥하고 손가락 정맥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기술이고 은행 ATM기나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이 일본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문하고 비교하면 지문은 우리가 이렇게 터치를 접촉식이 지문 센서를 다른 데 반해서 얘네들은 요거를 이렇게 뭐 장풍을 하듯이 이렇게 갖다 댄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이 센서가 이렇게 접촉을 안 하게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특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쪽은 개인정보 침해 이런 문제는 없나요? 이런 것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바이오인식 기술 자체가 사람의 신체하고 행동에 대한 특징을 갖고 신원을 확인하는 그 사람 신체 패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이 바이오 정보가 민감한 개인 정보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 얼굴을 찍었다 그러면 우리가 쪽팔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이 팔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카메라로 다 찍었다. 그러고 그거를 그 국가가 아니면 어떤 특정 범죄자가 빅브라더처럼 사용한다는 그 시민단체들에 대한 우려가 많고 이 기술 자체는 오래전서부터 항상 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항상 고민스럽고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이 문제 때문에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 정보통신부하고 저희 인터넷진흥원 그 당시 때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었습니다. 저희 기사가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그 지문이나 얼굴, 정맥, 홍채 같은 이런 바이오 정보를 국가가 됐던 기업이 됐던 수집을 할 때, 그 다음에 저장할 때, 전송할 때, 이용을 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희 그냥 개인정보 뭐 주민번호든 뭐 이런 거는 좀 유출이 됐다 이러면 어느 순간 좀 파기하고 뭐 내 패스워드 같은 것도 수정해버리고 이제는 안 쓴다 그거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내 얼굴을 이제 막 돌아다니면 내가 바꿀 수도 없고 걱정돼요 그거요. 어느 순간에 내가 수정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행인 거는 이제 지금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지만 위조 문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보안 측면에서 개발을 해서 좀 많이 막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이오 정보가 유출이 됐었을 때 거기에다 어떤 그 기술적인 용어로 쓰다면 워터마킹 기술이라고 그래갖고 그 내 얼굴 이미지에다가
어떤 키를 보이지 않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키를 아는 사람만이 풀 수 있게 암호화시키고 해서 그런 어떤 좀 그 영원 불명한 이 내 신원 정보를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그에 대해서 표준화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측정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다 표준화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국내에서도 이 관련된 표준화 부분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제가 2002년도부터 이 기술에 대한 그 시험 기술하고 표준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11 테러 터지고 2002년도서부터 미국 플로리다에서 그 ISO ICJ TC1 SEC 37이라는 국제 표준화 기구를 미국이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이 빈라덴을 잡기 위해서 그 공항에서 어떤 테러리스트를 잡을 때는 여권으로 잡겠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들어오는 테러리스트를 잡기 위해서는 선원수첩. 그래서 선원수첩에 그 바코드가 있어서 거기에다 지문 정보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유럽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국경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운전면허증. 그래서 그 면허증의 칩에다가 뭐 지문이나 홍채 정보 같은 거를 넣어서 결국에 가서는 육로, 항로, 그 다음에 하늘 이런 세 권역에서 다 테러리스트를 찾겠다. 그래서 전자여권을 2006년도에 도입을 하게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을 들어갈 때 A 나라의 제품을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B라는 사람의 제품도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어디선든 그걸 호환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가는 유지가 돼야지 이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런 시험 기준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권에 들어가는 지문, 얼굴, 홍채 데이터에 대한 이 국제 규격 그런 것들을 2006년도까지 다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이제 보호 기술 쪽은 이제 ITOT라고 그 UN 산하에 있는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SE17 쪽에서도 표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스마트폰에 지문을 이렇게 탑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응용 기술에 대한 표준화도 지금 저희 인터넷진흥원에서 그 모바일 바이오로직 표준연구회를 2002년도서부터 결성을 해서 미국하고 영국과 함께 지금 국제 표준화와 함께 국내 표준화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주로 이제 보안 쪽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런 생체 정보하고 관련해서 민간 쪽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보안 이외에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영역이 사실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얼굴 인식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재밌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매장 안에서 어떤 그 고객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 매장 안에서 고객들이 어떤 패턴으로 구매 행위를 하고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정보들을 읽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SNS 대표적인 SNS사죠. 그래서 모 사에서 2012년에 얼굴을 인식하는 그 기술을 가진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인수합병을 했는데 당시에 왜 SNS사가 이런 기술을 인수하냐 그랬는데 올 3월쯤에 그 기술에 기반한 이제 얼굴 인식 솔루션을 탑재한 이제 SNS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연사를 한 5명을 섭외를 해서 포스터를 그 SNS에 올렸어요. 홍보차. 올리니까 그 포스터에 있는 연사 5명의 얼굴이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제 친구 중에 등록이 돼 있는 연사들한테 자동으로 이게 태깅이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깜짝 놀라고 저도 깜짝 놀랐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식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데이터로는 사람이 어떤 얼굴을 보고 인식하는 확률이 97.75% 정도 되는데 실제 그 솔루션이 97.25% 정도의 인식률을 가진다고 하니까 거의 사람이 좋습니다. 보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런 영역의 서비스들을 효과적으로 그 다룰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같이 좀 필요한 시점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봤고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김재성 수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오로지 얼굴인식 연구개발의 외길을 걸어온 한비 이노베이션. 얼굴 표정이나 조명에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인식률 오류 제로에 도전하고 있다는데, 공인인증 수단의 대체로 주목받는 한비 이노베이션의 얼굴인식 기술은 얼마나 정교할까? BM코리아에서 직접 분석해본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한비 이노베이션의 김호 대표님 모시고 이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해서 좀 사업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먼저 좀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좀 해주시면. 예. 예. 그 저희가 뭐 소개에 좀 앞서서 혹시 CCTV 영상에서 사람을 인식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네네네네. 확인하는데 네네. 몇 분은 걸리지 않나요? 그게 자동으로 되지 않지 않나요? 사람이 일일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제 그것이 이제 이전에 그러한 그 성향이 있었었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지금 이제 SNS에도 이제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미지 매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시간도 좀 걸리고, 그다음에 인식하는 조건도 좀 제약이 주어졌어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얼굴 인식 기술이 많이 높아져서 0.5초 정도면 그 사람을 인지를 하고요. 초당 10만 명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만 명의 데이터는 별도로 있잖아요. 네, 등록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있고. 저희가 지금 찍은 거하고 이거 비교가 하는데 1초면은 10만 1초면? 명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즘에 타임렉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실시간 그모 SNS사 같은 경우 얼굴 인식도 거의 사진을 올리면 바로 딱 거기 관련된 친구가 떠버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얼굴 인식 그 기술 그 네. 핵심이 뭡니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의 핵심은? 그것은 이제 그 이전처럼 특징 데이터를 많이 남긴다고 해서, 예를 들면 특징 데이터 이전의 기술로 보면은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그것을 기반해서 인식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점을 한 24개 정도에 기반해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건 하에서 얼만큼 다양한 환경의 변수를 대응을 하느냐, 그리고 그 정면에 기반했을 때 뭐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대응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징점을 추출하는 게 사실은 많지 않으면서도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비 이노베이션은 그래서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십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얼굴 인식을 활용해서 이제 마케팅 쪽 분야하고 보안 쪽 분야, 그리고 좀 엔터테인먼트 쪽 분야가 이제 저희가 치중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네요, 그죠?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 하면 보안 쪽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그러면 마케팅 분야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좀 설명 더 해주시면. 마케팅 분야라고 보면 이제 요즘에 소위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주요 이슈가 있고, 뭐 고객들의 성향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마케팅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저희는 이제 얼굴 인식에 기반해서 성별 인식과 나이 인식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출하거든요. 그래서 요 분야가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얼굴 인식을 통해서 성별은 이해가 가는데 나이 인식도 어느 정도 정확률이 높은가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거의 더 정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런 쪽하고 관련해서 지금 상용화된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네네네.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그 마케팅 쪽 분야에서는 저희가 2014년도 스페인에서 열린 월드 모바일 콘테스트라고요. 거기 저희가 LG 플러스하고 납품이 돼서 이제 양방향 미디어 광고니까 그 사람이 20대냐 30대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송출을 해주는 것이 저희가 전시에 출품이 됐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매장 관리뿐만이 아니라 네.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DID가 될 수도 있고, 그 소위 이제 포스라고 하는데요. 포스 기기에 연동돼서도 똑같은 고객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은 나이대를 위한 광고가 나오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좀 낮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CCTV 기반으로 해서 네네. 이제 얼굴 인식을 하는 부분은 네.
근데 그 CCTV에서 전송하는 그 화면의 해상도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지 않나요? 이제 해상도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전에 그 방법용으로 깔려있는 CCTV들은 영상의 질이 낮았지만은 요즘은 좀 비교적 영상의 화질이 좀 선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보통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고정된 조건 하에서만, 예를 들면은 등록된 저기 사람이 A라는 사람이 A라는 조건에만 노출이 돼야지 인식이 됐었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3차원 보정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이 A라는 조건에서 B나 C로 이렇게 전환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좌우 각도 30도, 35도, 상하 각도 한 15도까지는 저희가 거의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측면 사진을 가지고도 그 사람이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굉장히 많이 진보해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3차원 보정 기술을 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요즘에 그 공인인증서 이런 금융권에서 네네. 공인인증서를 뭐 폐지한다, 뭐 바꾼다 그러는데 그 분야도 우리 한비이노베이션은 새로운 또 비즈니스의 그 뭐 대상이 되고 아무튼 네.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실제로 이제 국내 그 정보, 그러니까 공인인증 회사하고 저희가 지금 MOU를 맺고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 초에 저희가 아마 베타로 좀 오픈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겁니다. 예. 얼굴만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 지금 이 얼굴 인식하고 관련해서 이 글로벌 회사들도 많이 사실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한비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얼굴 인식 기술의 수준을 그 평가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금 수준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사실은 비교를 하자면 사실 국내에는 거의 없고요. 이제 세계적인 기준에서 비교를 한다면은 구글 이제 피펫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구글,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닷컴을 인수한 이제 그 페이스북, 네, 그리고 이제 코그네텍스, 그리고 일본의 NEC 정도가 기술력을 갖춘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 회사들은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35도, 그러니까 좌우 35도, 상하 15도 내지는 다양한 액세서리 내지는 뭐 빛의 영향 이런 것들을 다 보정을 해서 인지를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는 저희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 데이터 처리량,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 처리량을 극소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술이 죄송합니다. 그런 기술이 얼굴 인식 기술이 그 데이터를 측정해야 되는 그 요소를 극소화시켰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 동양 사람, 외국 사람 해도 괜찮습니까? 그게 얼굴을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징점을 추출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인식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건데, 이제 마케팅 쪽에서 활용을 하려면은 그 인종별로 이렇게 좀 뭐 나이라든가 아니면 성별을 인식하는 그 데이터가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그 얼굴 인식을 통해서 네. 자동으로 문을 개폐해주는 시스템도 개발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미 자동문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인지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는 거를 통해서 이제 열어주는 사람이다 건데. 아니다 이것만 네. 인식해서 열어주는 거죠. 예, 그건 이제 말씀하신 거 이제 센서가 이제 감지해서 아마 열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지금 있는 이런 자동문에도 이 시스템을 연계해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좀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자동문이라면은 간단히 해서 온, 오프라는 전기적인 신호에서 제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기적인 신호에 저희 얼굴 인식을 했다는 신호를 릴레이를 통해서 보내주면은 그 릴레이가 그 디지털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면서 개폐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얼굴을 인식을 하는 그 얼굴 인식 기술이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의 그 IR 카메라 같은 경우 인지가 하면은 IR 그 단말기 앞에다가 이제 IR 라이트가 비춰져 인식이 되니까 단말기 앞에다가 얼굴을 갖다 대야지 되는 불편함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조건값이 좀 이렇게 그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는 일반적인 그 RGB 카메라에서 얼굴을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걸어오면서도 인지가 돼서 문을 자동으로 개폐해주는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케이스들도 지금 많이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기업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뭐 VIP 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뭐 임원실 내지는 이제 회사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단지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개인을 누군지. 인식하는 거죠. 맞습니다. 걔 누군지를 예, 인식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은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활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특정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카드를 대야지 올라가는 층이 또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데서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그게 소위 얘기해 이제 스마트 저기 시큐리티 쪽에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뭐 주차장으로 뭐 하면은 바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나온다거나 예, 이런 것이 도입이 가능한 분야라고 보입니다. 우리 한비 우리 대표님 회사에서는 앞으로 그냥 상당히 중점을 두고 개발해보고 싶은 그런 또 분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술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지금 현재 저희가 일반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이제 뭐 시큐리티라든가 아니면은 마케팅 쪽 분야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 자리를 잡았고요. 분야를 개척했고 저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전자결제, 내지는 전자인증 쪽 분야하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제 컨트롤을 얼굴로 해서 뭐 저기 사물을 컨트롤한다거나 이런 쪽에 저희가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 말씀하신 거 조금 좀 보완해 주시면 사물 인터넷의 얼굴 인식으로 간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각종 집안에 있는 전자제품을 이제 컨트롤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인증을 나가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인증을 받으면 안 되니까 나만의 그 유니크한 정보로서 인증을 받아서 컨트롤하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설명이 좀 덜 되거나 네. 좀 강조하고 싶으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얼굴 인식을 지금 저기 개발을 해오면서 이제 산업 분야하고 연관이 돼야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보통 이제 한국의 그 제조업체들이 사실 지금 많은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극단적인 예인데 삼성의 갤럭시도 지금 그 중국의 제조업체의 저가에 이제 대응하지 못해서 급감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그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이제 뭐 키오스크라든가 DID 디스플레이, 뭐 DVR 내지는 뭐 각종 그만한 그 제조는 잘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제조만 잘해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라든가 DI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체인식 기술하고 접목이 되면은 인터랙티브한 이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업군이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관련돼서 저희가 폰에도 그 모 S 기업으로부터 이런 그 비슷한 프로젝트를 지금 하나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화면 눈동자 트래킹해서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화면이 켜지고 뭐 그 화면 눈동자가 벗어나면 뭐 자동으로 꺼지고 뭐 그런. 예, 그거는 이제 생체인식 분야에서 이제 눈이라는 특정 부분에 이제 조금 이제 낮은 차원에 이제 적용된 분야인 거고요. 좀 더 저희 다양하게 활용됐은 분야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비이노베이션 김호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BM 코리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했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최 박사님. 생체 정보에 기반한 이런 보안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패스워드로 내가 어떤 뭐 암호를 사용한다거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패스워드를 어디 적어놨다가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가 탈취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체 정보는 나도 모르는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릴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보안을 아주 강력한 보안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생체 인식 기술은 시장의 수요는 확실히 있고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참 뚫어야 될 부분이 넘어서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게 내가 누구인지 인식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나의 정보를 너무 많이 특히 민감한 정보까지 주고 싶지는 않은 이 두 가지 모순된 부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기술적인 또는
또 기술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케팅을 진행하실 때 포인트들 이런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이 산업은 여러 가지 성장하고 또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용자들이 느끼는 어쨌든 여러 가지 또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케어해 주느냐, 그죠? 잘 이렇게 보호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모든 산업의 발전의 조건이 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BM 코리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